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10시 시즌2의 주생 김도영. 주식승천의 꽃 김혜선입니다. 저 오늘 별명 바꿔봤어요. 어때요? 안방마님 이제 네, 지겨워요. 됐어요. 안방마님 지겨워요? 좀 바꿔봤어요. 아직 정신 못 차리시는군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혜선씨가요. 여러분들에게 방긋 웃을 수 있는 투자에 저희 또 이 멘토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승천 시즌2예요. 네. 꽃이 되어준다는 해바라기 꽃 되어주시기 바라요. 물론이죠. 네, 그래요. 꼭 수익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혜선 씨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장마가 시작되고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저는요, 심지어 경기도 분당에서 왔는데, 분당에서. 네, 저는 저기 어디야, 부산 갔다 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막히셨어요? 거의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갖고 스튜디오를 겨우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요. 저 오늘 못 뵙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죠. 무슨 일 있어도 기부스라고라도 저는 방송 출연을 분명히 여러분들 지킨다. 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살짝 만담 아닌 담소를 좀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루한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 장마 때문에 짜증이 나고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그래도 증시에서 좀 반짝 조금 웃을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혜선 씨를 통해서 먼저 우리나라 시장의 마감 시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요,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흘 만에 반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가 183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반면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역시 소폭 반등하고 525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니까요, 이제 네. 플러스권에 마감하는 것은 이제 기분이 좋았었는데요. 시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귀환이 아직도 멀었다. 매도에 네. 진정받게 되지 않는 이제 매도 압박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기관들이 지금 방어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중소형 랠리가 외국인들 손에 있다라는 걸 다시 여실하게 보여주었던 강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되었고, 네. 하지만 기관들은 기관다운 행위를 좀 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들이 드러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네. 지루한 박스권, 어제의 단기적인 억지성의 급락, 그리고 다시 기술적 반등의 반하프의 반등 모멘텀이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오후장의 긍정의 모습을 갖고요. 강한 상승의 모멘텀이 언제까지, 올해 연말까지 여러분들 계좌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멘토들의 가족분들에게 모두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장을 샅샅이 또 자세하게 파헤쳐줄 멘토분들 모셨습니다. 정대희 멘토, 최명수 멘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영 씨 있잖아요. 못난이 상품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못난이 상품이요? 네, 도영 씨 같이 못난이 네,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상품이요. 네, 그게 혹시 뭐냐면요. 네. 못난이 상품이라는 게 네. 제 친구들 일컬어서 저희 멤버들 얘기하시는 거 아니요, 저희가 딱 도영 씨만요, 도영 씨만. 네, 그게 제가. 도대체 뭡니까? 들어봅시다. 못난이 상품이 뭐냐면요. 이 경기 침체 여파로 최대한 아껴서 소비하는 풍조가 생겨나면서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합니다. 상품에 흠집이 있어서 네. 제값을 주고 팔 수 없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근데 맛이나 또 영양 면에서는 정상 제품에 못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제품은 최대 50%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멘토들도 이런 상품들을 구매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정대희 멘토. 잠깐만요. 그 전에요. 예. 저를 못난이 상품으로 비유를 했는데 네. 인정하십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방금 빨리 하세요. 저는 감이 왔어요. 인정합니까? 노코멘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최강사 멘토. 제가 못난이라는 거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두 분 너무 잘 나고 똑같아요. 왜냐면 당신 마이너스야. 정대희 멘토. 이게 뭐냐면 못난이여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못난이가 되면 두 분 다 제 밑에 계시잖아요, 일단. 친환자이기 때문에. 일단, 정대희 멘토, 이런 조금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대비해서 한 50% 살짝 흠집이 나는 상품들인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예. 이런 구매 좀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없어서 못 사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항상 네. 좀 할인된 걸 찾는데,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요즘도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예. 제품에만 이상이 없다면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명수 최명수 멘토는? 멘토는 워낙 이렇게 이장님이시니까 좋은 상품들은 외부에 잘 파시고,
조금 이렇게 멍든 상품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구매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농민의 아픔을 아니까 농민도 좋고 이제 소비자도 좋고 물건은 다 똑같습니다. 과일이나 야채나 똑같은데 네. 약간 기스가 났다거나 좀 이렇게 운반하면서 그런 하자 있는 제품을 이제 한 30% 50% 하는데 네. 농민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하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그래요. 출생 김도영이가 못난이 상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를 사랑해 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주식에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자그마한 흠집이 소비자가가 많이 디스카운트 되는 것처럼 심지어 주가 같은 경우는 급락이에요, 급락. 네. 조그만 이슈에 카더라, 어떻하더라, 이게 문제가 된다더라만 얘기만 나오면 네. 어김없이 급락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시장에서 묻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요, 여러분들 저희 주식 승천 10시 시즌2에서요, 저희 출연하시는 멘토와 저, 그리고 혜선 씨와 함께요, 제대로 된 종목군들, 이렇게 못난이 상품들이 발굴이 되면 여러분들 종목들을 말씀드려서 승천되도록 반드시 꽉 차게 수익으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장 흐름 체크해 볼 텐데요. 정대멘토,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어떨까요? 뭐 좀 지루한 장이었습니다. 예, 네. 지루했고요. 또 외국인들이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 들어오질 않고 코스닥에서는 좀 들어왔는데 개인 투자자를 좀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언제 들어올 건지 있으면 좀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랑 한라인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쪽에 있는 제 동생한테 네? 전화번호 뭐라고요? 알려드릴게요. 월스트리트 쪽에. 네. 뭐, 됐고요. 예, 최명성 멘토 오늘장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요. 오늘은 좀 개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침에 저도 어제 너무 장이 폭락해서 비관을 했는데 아침 한 10시부터 서서히 시장이 올라오면서 종목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우리 그 서울경제TV 멘토들이 추천했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길래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 거래소 코스닥이 N자형 상승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아마 좀 개인들한테 희망을 주지 않는 장이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최명성 멘토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합니다. 또한 이제 어제 부분에 급락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이 두 분이 지루했었고 좀 아쉬움이 도래됐던 오전이었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네. 좀 즐겼었거든요. 그랬어요? 오후장에 더 웃을 수가 있었고 저희만 웃었던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병곡에서 일단 상승 쪽으로 가다가 잡았기 때문에 정대희 멘토 예. 오늘장 수급의 특징들 그다음에 뭐 이슈 부분이 조금 있다라면 살펴봤던 것들이 있으면 오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수급의 일단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인들은 또 외면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부품주 위주, 즉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온 반면 아하. 기관들이 좀 매도가 나왔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방어주들이 움직이는데요. 지수 방어 차원이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장세에서 전기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이 1분기에 방어주들이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네. 음식영업이라든가 통신, 그리고 섬유의복, 의료기기 이쪽에서 다시 한번 실적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그런 걸 좀 봤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이제 외국인들의 관망세가 뚜렷한 상태에서 1분기 부분, 지난 4분기 이후에서 1분기까지 지속되는 실적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의 억지성에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음식료 같은 경우에 다시 랠리 부분을 가능성을 타진했던 하루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지수와 함께 같이 눌림을 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방어주인데 왜 빠졌나요? 지수와 함께 방어주인데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좀 차익 매물들이 나왔었고요. 그거를 대신해줬던 게 최근에는 이제 운수 장비가 지수 방어 차원에서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1분기에 좋았던 업종들이 다시 한번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좀 봤어요. 네. LG생명과학, 그다음에 CJ제일제당, 대상 같은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주도를 할 가능성으로 타진하면서 수급의 긍정과 함께 우상향 가는 모습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었다. 네. 정대 멘토와 함께 저도 동의를 좀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최명성 멘토, 네. 오늘 눈여겨봐야 했던 종목들이 있었나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그 코스닥을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오늘 기간이 오랜만에 거래소에 많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긍정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방북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실무적인 협상을 하자 해서 내일 모레 판문점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대북 관련주 뭐 이화전기, 광명전기, 또 로반손이라든가
현대상승 그런 종목 한 10가지가 모두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대북 관련주가 전체로 상승을 했고 네.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의 발목을 꼭 1년에 3개월씩 잡고 있는 대북 리스크가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신주들의 오늘 강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요즘 보면 실적이 좋은 게 통신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분기 실적이 곧 발표가 되는데 LG 플러스, KT 또 이렇게 SK텔레콤 등이 상승 추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빵 터졌죠? 네, 빵 터졌고요. 네. 세 번째 더 터진 종목이 있었는데 어떤 거죠? 보험주였습니다. 보험주. 삼성화재를 보시면 지금 52주 신고가를 가면서 빵빵 터졌는데요. 삼성화재, 코리안리, 메리츠화재 등이 지금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분들도 너무 힘들다 하는데 경기 안 좋을 때는 보험주와 통신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방어적인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통신주라든가 보험주를 많이 가입하고 하시는데 그 두 종목들이 치고 나온 장이었다. 그래서 저는 좀 오늘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면토마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딱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요. 이분이 진짜 이장님 맞구나. 네. 여기저기 이제 종목들의 씨를 잘 불려서 수확 거달 시점들을 좀 체크해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북한 얘기 그리고 또다시 이제 통신주 얘기 관련된 거는요. 잠시 뒤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점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이슈앤토크로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정부가 북한 측의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공식 제의했습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개성공단 시설과 장비 점검 및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인데요. 이에 오늘 관련주들이 방긋방긋했습니다. 통큰 피자와 치킨이 있다면 코스닥에는 통큰 무상증자가 있다. 골프존이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주식을 무료로 나눠줄 만큼 경영상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과 또 유통 주식 수를 늘려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의지에 오늘 8%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이에 침체된 코스닥 시장의 호재로 이어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앤 토크 상당히 좋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 불확실성이 또 해소된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수 보니까 조금 그래도 좀 지루하죠. 늘 발목 잡았었고, 우리나라의 네.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면 외국인들도 캐캐묵은 부분이지만 늘 체크를 해보는 상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지저분하고 좀 답답했던 남북 경협주들이 이제 이 재개 부분 소식이 나오면서 강하게 좀 상승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남북경협주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포트에 그냥 홀딩하고 있는 전략은 좋겠지만 아직도 포트에 담아야 됩니까? 정대이멘토 이런 종목? 글쎄요, 아직까지 포트에 담는 거는 신규 매수는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홀딩을 하시는 분들은 보유자분들은 가져갈 수 있지만 신규자들은 자제하자. 예.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기보유자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급등주들은 불확실성이 좀 많거든요. 예측을 네.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 매수해서 물리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하면서 만회하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좀 기회 좋게 단타로 잡으신 분들은요, 빨리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야겠다. 네. 이거는 예측 불허기 때문에요, 언제 빠지고 언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대이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자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먼저 이걸 기대하면 사신 분들은 네네. 마지막 랠리를 좀 지켜보고 싶거든요. 최명석 멘토 가능하겠습니까? 추가 상승? 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네. 그동안 불확실성이 계속돼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북한이나 남한이나 정치적으로 지금 올 때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도 뒤에서 우리 좀 조종하는 중국이나 그 나라에서 개성공단을 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화전기나 광명전기 그런 많은 재룡 전기 이런 종목들이 두세 번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 지금은 개성공단이 이제 오픈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한 5년 이상 된 그 전업자들은 빨리 내일 아침에 잡으시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2, 3일 정도 쭉쭉빵빵 더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북 관련주, 개성 관련주는 지금이 기회다. 저는 마지막 찬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공단 재개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 또 로만소는 상한가 갔는데요. 네. 또 이 종목 앞으로 또 어떻게 갈지 궁금하네요. 로만손을 저는 이제 개성공단주는 이제 네. 쭉쭉빵빵이다. 쭉쭉빵빵 네. 치고 나갑니다. 로반소는 근데 쭉쭉빵빵일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김연아 씨가 지금 모델 아니에요? 아, 예, 네. 그렇네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가야죠. 가야 되고. 아이러브 김연아는 아닌데, 저는. 또 이렇게 깨알같이 또. 네, 김연아가 제 동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가 네. 여기 있는데요. 아, 모두들. 그래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사설 그만하고, 네. 자, 생방송의 묘미기라니까, 그 로만손을 비롯해서요, 네. 전반적으로 좀 몇 가지 종목군을 같이 좀 짚어주시죠. 네, 그 그림을 보면서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로만손이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요. 네. 저는 이제 모든 대북 관련주는 2, 3일 정도 상한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이제 상한가를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이제 시작입니다. 왜냐면 개성공단은 이제 오픈합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제 자랑이 아니라 1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차트를 돌려봤는데요. 네. 감각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또 신문도 하루 서너 개 봅니다. 개성공단은 지금 오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북한과 남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대북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지금은 로만손 또 이제 이화전기 차트 한번 보셔요. 네. 이화전기 보시면 오늘도 이 그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짧은 단봉으로 상한가가 나오는데요. 이런 종목이라든가 광명전기 이런 종목들 네. 예, 광명전기 오늘 급등했죠. 14%. 네, 오늘 장중에 많이 상한가를 갔어요. 네네. 특히 그동안 그 억눌렸던 현대상선이 네. 보니까 지금 오늘도 상한가를 상한가요. 예, 네. 현대상선을 보니까 예, 이게 보십시오. 그동안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오늘 최대 거래량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네. 상한가 모습도 멋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북 관련주는 간다. 2, 3일 정도는 크게 갈 수 있으니까 네. 기존 보유자들은 들고 가시고 5년 이상 전업하신 분들은 내일 손빠르게 단타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요, 네. 최명수 멘토, 네. 이 남북경협주 관련주는 다른 종목으로 절대 교체하지 말자. 교체하면 안 되죠. 아하. 네, 그러니까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네. 정대희 멘토, 아까 좀 차익 실현을 먼저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뭐였죠? 에머슨 퍼시픽, 네. 뭐 현대상선 같은 게 이화전기 등과 같이 예, 예. 지금 강한 상승세를 갖고 있는데, 예, 예. 교체하자라고 했단 말이죠. 예, 예. 어떤 종목으로 교체할까요, 그러면? 일단 뭐 실적 관련주 IT라든가 뭐 운수장비 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 네. 이런 급등주를 하게 되면 2, 3분기에 이제 경기상으로 주식시장 상으로 네. 1분기가 비수기고 2, 3분기는 이제 성수기란 말이죠. 그럼 저런 급등주에 가 계시면 나중에 실적에서 2분기가 바로 3분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종목들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런 종목들은 빨리빨리 수익 실현하시고 물론 추가적으로 한 방 두 방은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가겠지만 이제는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테마주의 특징이 뭐냐? 기대감이 끝나면 밀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IT라든가 반도체 쪽, 아까 언급드렸던 통신, 음식료, 이 실적 관련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담아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오늘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특집 아닌 특집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별주와 그다음에 실적 시즌에 대한 매매 네. 트레이딩 기법을 좀 만들어 드릴 건데요. 정대희 멘토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테마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상승 부분에 담은 빠져나오는데 대신 2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네. 의견을 줬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최명성 멘토와 정대희 멘토 지금 서로 다른 판이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저는 이제 정대희 멘토의 의견을 이번 주까지는 좀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개별 장세가 좀 연출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모습을 본다면 다음 주 초나 내일까지는 개별 테마주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음 주부터는 정대희 멘토의 의견에 제가 손을 크게 들어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슈 혜선 씨 보죠. 네, 볼까요? 무상증자 하기 전에요. 제가 통큰 피자 이은 통큰 무상증자. 네. 가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큰, 네네. 네. 코스닥의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헌데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무상증자라는 카드를 꺼낸 기업들인데요. 오늘 골프존이 200%라는 무상증자 결정을 했죠. 장중 상한가까지 급등하면서요.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이 무상증자가 침체된 코스닥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거 통큰 얘기하니까 할인마트에서 하는 그 네. 통큰 피자, 통큰 치킨 거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거 혼자 다 못 먹어서 못 빨리 먹죠. 옆에
좋은 네. 사람을 같이 해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네. 네. 아니, 그러기 싫습니다. 네. 무상증자 소식은 상당히 호재로 좀 시장에서 인식이 되죠. 유상증자와 반대로 일단은 재료를 자체를 파악할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긍정의 시그널을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요. 실제로는 재무제표상의 이동이 있을 뿐이지 자본 총계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에서 왜 사람들이 좋게 보는지, 보아야 하는지를 좀 체크해 보겠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에서는 왜 이런 모습이 나오지 못했는지. 정대희 멘토. 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상증자 하면 예. 재무제표상에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변화가 없는데,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것 때문에만 긍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일단 뭐 유동성이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주식을 그냥 공짜로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떠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발생됐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바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무상증자를 했을 때 그게 차후 기업의 실적에 연결이 안 되면 오히려 악재로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최명수 멘토. 근데 하지만 이 무상증자, 유상증자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태에서 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CNS가 네. 무상증자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10% 하락을 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의 가치라든가 기업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는데요. 네. 골프존은 이렇게 우량주입니다. 네. 코스닥에서 우량주고 가격도 비싸고 또 골프존 좋은 건 전 국민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200%의 무상증자를 줬고 또 이제 골프존은 그동안 주식수가 적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수도 늘어났는데 일단 제 생각은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무상증자가 됐든 유상증자가 됐든 상승하는 건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많이 침체가 됐는데 뭐 무상증자든 유상증자든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옛날 4년 전엔 거의 더블이 갔어요. 상한가 5개씩 나왔는데 네. 요즘 오늘 뭐 상 나왔다가 거의 뭐 7% 늘렸는데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 이런 이슈가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도 좋고 오늘같이 뭐 대북 관련주가 뭐 상한가를 가고 이런 게 자꾸 나와서 시장이 좀 요동을 쳐야 걔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좀 생동함이 있지 않나. 그래서 무상증자는 좋은 쪽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골프존 포트에 편입해도 될까요?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오늘 상을 갔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 꼬리 부분에서 거리를 터뜨리고 운봉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지켜보다가 그러면 최고점에서 지금까지 홀딩했던 분들이 이제 일단은 빠져나온 거군요, 그러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무상증자는 언제나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또다시 저희 멘토분들도 상당히 긍정의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확대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기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무상증자의 무상만 나오면요. 우리 모두가 다 방긋을 급등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오늘 들으셨겠지만 이 이슈하고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하나 해야 됩니다. 오늘 밤이었었죠. 8시 반에 네. 남북이 판문점에서요. 네네. 실무진 협의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가 됐나요? 7월 6일 날 합의로 완전히 지금 시장에서 언론에서 보도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네. 내일 부분에 대놓고 이 남북 경협주들 강한 상승세나 점상이 붙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군요. 아니면 살짝 무너지거나. 최명수 멘토 네. 내일 따라잡아도 되겠습니까? 내일 점상이면 따라잡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죠. 만약에 눌리거나 한 12, 3%의 급등해서 간다면. 그래서 좀 간 큰 사람은 좀 따라잡고 제 생각에 네. 5% 이상에서는 좀 따라잡아도 됩니다. 그래요? 5% 정도 상승밖에 못할까요? 지금까지 캐캐 묵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까지 도출했는데요. 아니 상한가는 가는데 네. 아침에 예를 들어서 5% 정도 뛰었으면 그때는 네.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잡아야 되고요. 여러분 들으셨죠?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내일 갭상승이 5% 부분에서 출발하게 되면 분명히 추격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최명수 멘토의 의견이었고요. 네. 정대희 멘토는 안 들어도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내일?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색깔론 확실하게 분명한 네. 우리 멘토들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도영 씨가 아까도 간략하게 예고를 해드렸지만요. 저희가 오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한번 가볼까요? 내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국내 기업의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되는데요. 이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모아서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맞아요. 이 부분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참 내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는 왜냐면요. 삼성전자가 가이던스 발표를 좀 하게 돼 있습니다. 그쵸? 예, 그 부분 속에서 오늘 벌써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짝 반등의 급반등을 맞아요.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생겼는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업종 그리고 종목을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장 막판에 이 증거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2시 30분 이후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10조 2천억 정도 가능성의 루머가 돌아다니면서 급반등을 연출했고 지수 상승 기한이까지 됐단 말이죠. 네. 그럼 분명히 이런 종목군이 나온다는 거죠. 정대희 멘토. 예. 기대되는 업종 2분기 실적 그리고 종목군들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뭐 그걸 좀 말씀드리기 전에요. 왜 삼성전자 갖고 또 리포트를 한 번 했는데 왜 또 외국인들은 SK 갖고 또 왜 그러시는지 일단 그걸 좀 묻고 싶고요. 네. 일단 상승 업종은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아까 말씀을 드렸던 네네. 것처럼요. 전기전자, 즉 전기전자와 그동안의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1년 전 대비 6개월 전 대비 뭐 통신업이라든가 종이목재, 의약품, 이런 음식료업, 이런 방어주들이 잘 갔다는 거죠. 그럼 차트를 보시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음식료업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하셔야 되는 거죠. 대상하면 전통적으로 음식료업이 방어주의 대표적인 주자인데요. 최근에 지수와 함께 주가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방어주지만 워낙 실적이 좋았고 1분기 때 그리고 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유동성 자금 위축이라는 거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왔고 다시 한번 지금 N자형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1분기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렸다가 다시 한번 2분기 실적을 맞아서 움직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식료업, 통신업 이런 쪽, 즉 1분기에 가는 놈이 다시 한번 간다. 숨고르기라고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 1분기 실적이 긍정으로 화답했던 종목과 업종들만 다시 2분기에 갈 수밖에 없다. 예, 그거에다 또 추가적으로 더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 증시를 축구에 비교하면 전기전자라는 원톱, 즉 스트라이크 혼자와 그리고 방어주들이 움직이면서 즉 선 수비 후 공격, 즉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전기전자에 이어서 투톱, 즉 운수장비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실적이 개선이나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방업체들에서는 여러분들이 IT,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쪽을 좀 보시고요. 네. 네, 그리고 여전히 IT와 자동차 쪽. 예, 그리고 이제 여전히 방어 종목들 수비를 더 그래서 이제 방어는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이제 네. 공격수가 하나 더 늘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요, 달리던 말들이 좀 쉬어갔다. 그런데 네. 그들이 또다시 실적을 가지고 어닝 시즌에 화답을 하면서 간다. 네. IT, 전기전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동차 업종, 운수장비 업종이겠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하나의 핵심을 잡을 때 음식료를 탑픽 쪽으로 보고 계신다. 네. 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최명성 멘토는 실적 기대감이 될 수 있는 것, 유지되는 업종들 어떤 걸로 보십니까? 예, 방금 그 정대희 멘토는 전기전자 IT를 이제 추천했는데 네. 저는 통신주와 보험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차트는 과학입니다. 네. 차트가 말을 해주는데요. 네.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2천 종목을 이제 다 돌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승천할 때는 지금 손이 무척 바쁩니다. 네. 무척 바쁜데 오늘 삼성화재를 보시면 도표 보시면 장대 양봉이네요.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쁩니다. 이뻐요. 예, 오늘 장중한 5%가 넘었는데 네.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근데 완전 정배를 그리면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화재와 그다음에 그 코리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네,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재보험사죠? 예. 이런 하락장에서 네. 요즘 웬만한 거래소 코스닥 20-30% 다 빠졌어요. 근데 이거 뭐 일주일 만에 제자리 왔습니다. 그렇네요. 상승 추세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메리츠 화재를 보시면 네. 여기는 이번 장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이 삼성화재, 코리안이, 메리츠 화재를 볼 때 보험주가 실적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 방송에서 매일 한 종목씩을 추천한 그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보험주가 저는 이제 경기가 어려서 더 힘들 줄 알았는데 거의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 네네. 보험주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다 보고요. 네. 다음에 통신주인데 오늘 LG U+가 또 강하게 치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전 국민이 뭐 유치원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스마트폰만 들고 있어요. 네. 우리 가족들도 밤 12시 되면 자야 되는데 새벽 2, 3시까지 이것만 누르고 있어요. 이것만.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스마트 그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통신비가 네. 20-30만 원씩 나오는데 LG 플러스 또 SK텔레콤 보시면 SK텔레콤도 이렇게 쭉 치고 나오고요. KT가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실적주가 살아나는데 보험주와 통신주가 2차 상승 갈 수 있다. 물론 꼭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차트가 말해주고 실적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보험주와 그 화재주, 보험주와 통신주 두 가지를 잘 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요. 오늘 통신주를 보니까요. 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였거든요. 네. 정부의 규제가 있었는데도 네. 이게 호재로 작용한 건지 정부의 궁금하네요. 규제가 있었지만 네네. 보면은 그 벌금을 때리는데 너무 약해요. 뭐 10억 때리고 5억 때리고 20억 때리는데 이 통신 3사가 SK텔레콤이 그 유보율이 35,000%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십조를 쌓아놓고 있는데 네. 돈 10억, 20억 뭐 벌금 때린다고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재가 있더라도 이 통신주들은 다 피해가고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벌금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최명선 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보험사 그리고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내가면서 시장이 주도 업종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실직전에 특히나 대안주 쪽으로 좀 더 패러다임이 같이 묶여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대 멘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자동차, 음식료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최명선 멘토와 마찬가지로 좀 탑픽 쪽으로 봐야 될 종목. 좀 종목들 선정되면서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주시죠. 예, 일단 뭐, 예, 탑픽 종목으로는, 네네. 반도체 같은, 전기전자 쪽에서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보시겠지만, 반도체 장비 쪽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지만 지금은 좀 지수와 함께 빠져 있는데요. 네. 뭐 테크윙 이런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LED 조명 쪽에 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네.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충분히. 네. 그래서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1분기 실적을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이런 걸 언급하시는데 이 종목은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1분기 안 좋았기 때문에 개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동차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 종목을 좀 하나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어떤 거죠? DI 네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네네. 괜찮습니다. 예, 이거 생방송 DIC라는 네. 종목인데요. 네. 이 회사 차트 봐도 지금 잘 올라오고 있고요. 수급을 네. 보셔도 여러분들이 자,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수급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기관들이 최근에 쭉 사오고 있고 외국인들 사주고 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이 좀 샀는데요. 수급도 좋고 회사가 그 매출의 다각화, 즉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GM대우라는 이런 다각화가 있고 일본, 중국 이런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보셨으면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셨던 자동차 관련주 쪽에서는 DIC 같은 경우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또 차트 일봉의 모양을 봐서는 분명하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차트 모양이지 않나라는 거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네. 정대면 또 예.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실적 자체가 방어를 하고 제대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권 쪽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지금 작은 중소형주 쪽에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예. 자, 요거를 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1년 6개월 대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들이 상승했던 업종들이 나오는데 네. 또 밑으로 살짝 내려보면 물론 이제 코스닥이 중소형주를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 중형주와 소형주가 1년 전 대비 많이 올라왔고요. 아직까지 대형주는 네. 아직까지 좀 마이너스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중소형주 위주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듭니다. 아하, 그래요.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오긴 하지만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자기의 색깔론이 중소형주 쪽, 네. 대형주보다는 무조건 중소형주에 달리는 말에 랠리가 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자동차 같은 부품 관련 쪽은 DIC를 좀 언급을 해주셨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일장 이슈앤 토크 여기서 좀 마무리 좀 지어보고요. 네. 오늘 그래도 시장이 오전에 좀 부진해서 그런가 또 미스김이 출동 아닌 출동을 제대로 삐뽀삐뽀로 했단 말이죠. 오늘 좀 비 맞으면서 출동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위축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증시에 숨어있는 소곤 얘기할 수 있는 뒷담화 시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네, 소개 혜선 씨 좀 네. 해줘. 어떤 뒷담화가 있었어요, 도대체? 가볼게요, 또. 네, 알겠습니다. 출동해 주세요. 네. 삼성전자가요,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바로 내일이잖아요, 도영 네. 씨. 갤럭시 S4의 판매가 기대보다 저조하다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영향에 오늘 IT 부품주에 강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소영 씨. 네네. 네. 맞아요. 바로 내일이란 말이에요. 내일인데 이제 예상 가이던스를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쪽의 플레이에서는 한 10조 한 천억대로 또는 9조 한 8, 9천억대라고 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오후 2시 넘어서요. 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출동 미스금이 들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를 이렇게 탁 주더라고요. 봤더니요. 네. 2분기 실적 삼성전자 이제 루머이긴 한데요. 내일 확인이 됩니다. 10조 2천억 정도 시장에 지금 투자자들의 언급 대비해서 상당히 상회돼서 언급된다라는 부분과 함께 오늘 네. 지수 견인을 했고 오후장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작해서 IT 부품 중소형주 쪽에서 동반 랠리가 좀 나왔거든요. 이 부분 IT 부품이 강한 매수에 있었단 말이죠. 네. 정대면도 지금 IT 부품 계속 노래를 하셨습니다. 오늘 도대체 이 기대감으로 간 거 맞습니까? 아니면 진짜 실적 나오는 겁니까? 뭐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네. 저는 다시 한번 실적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예, 그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반도체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PC와 노트북이 무너져서 사라지고 하향 사업으로 갔을 때 대세, 즉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왔다는 거죠. 이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세에 따르면 IT 쪽은 분명히 간다.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왜 그런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냐? 휴대폰 판매량은 줄진 않겠지만요. 네.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즉, 지금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됐고, 뭐, 웨이러블 그 스마트폰인가요? 그런 것들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좀 새로운 패러다임에 좀 문제를 언급을 계속하면서 압박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전 세계적인 대세기 때문에 분명히 IT 쪽은 간다. 그거는 내년에도 갈 거고, 그 후년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IT 최근 관심 종목 어떤 종목 있으세요? 예, IT 부품주 부품주인데요. 중에서. 네. 오늘 뭐 추천주를 갖고 오긴 했는데, 네. 그건 뭐 지금 말씀을 아니요, 좀 됐어요. 그렇고, 자, 이따가 슬천주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정대 멘토가요, 제가 없는 사이에 방송을 좀 많이 하실 줄 알아지신 것 그렇네요. 같아요. 여유가 네. 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정대 멘토의 의견이 나가고 있을 때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실적 발표를 살짝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에 클릭을 조회를 많이 하셔서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네. 2분기 실적을 좌지우지 IT 부품주 최명성 멘토는 오늘 이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나온다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정대희 멘토의 그 말씀에 찬성하는데요. 네네. 일단 저는 이제 통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그 주식시장의 앞날과 지금 많이 빠져서 개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개인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IT와 IT 부품주가 좀 치고 가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셨죠? 실적 발표할 얘기가 좀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가 7월 18일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반도체 부분까지 지금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특징 경기 아마 SK 하이닉스와 삼성 경기 7월 25일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요, 최명성 멘토도 좀 긍정으로 보고 있고, 정대희 멘토도 이 IT 관련 쪽은 실적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좀 강력하게 믿어가면서, 힐링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야무지게 짜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출동 미스김이 또 출발합니까? 궁금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사로 고역을 치르고 있는 국내외 증시가요. 이집트와 포르투갈의 불안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요, 군부가 대통령에게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축출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동안 잠잠했다 싶었던 이 유로존의 채무 위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 소절 해야겠습니다. 한 소절 하시죠. 네. 네. 시구 또 왔네. 아따 짜증나본디요. 네. 어따 해외 악재는 맨날 이러고 나옵니까? 긍정은 언제 나옵니까? 호재는. 아따 각설이도 화딱지 날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또 이집트에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까? 주요 산후국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 자체에 단기적으로 급등 양상이 좀 나와 있어요. 네. 특히나 지금 상품가 쪽에서는요. 단기 세력들의 투기 세력들이 좀 많이 빠져가 있는 장면에 다시 한번 유가 급등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네. 유가 급등은 우리 서민들에게도 상당히 좋지 못하고 주가에 상당히 좋을 수는 있겠는데 과연 좋은 시그널이 있는지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는지 한번 정대희 멘토는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이집트 사태, 예. 캐캐몬 악재가 아니라 또 다른 발목 잡은 해외 악재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가 급등 부분이 또는 이집트 사태가 국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장기적이보다는 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 악재. 예, 요거는 이제 바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분명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포르투갈 문제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었던 문제고 피그스의 나라의 피자를 차지하는 그 포르투갈인데요. 아무래도 이 그 긴축을 반대하는 정당과 긴축을 하자는 정당 간에 지금 이제 맞불 작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리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스 사태 때도 분명히 국민들은 긴축을 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긴축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네. 포르투갈도 긴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크게 악재는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요, 그러면- 네. 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포르투갈이 대외 부채 중에 절반이 스페인 은행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유로존 재정 위기 사태로 전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스페인 같은 경우랑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도 좀 화제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걸 딱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스페인하고 그리스도, 그 ECB, 유럽 중앙은행의 그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충분히, 지금 이런 포르투갈 문제도 정치적으로 해결될 거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즉,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면, 어떠한 상태가 벌어져도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혜선 씨, 안방마님인데, 이제 꽃으로 나오신 이제 혜선 씨하고요. 우리 정대희 멘토 능력자하고 이제 아무래도 포르투갈 사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봤으니까요. 저는 네. 최명성 멘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좀 부건한 이미지에 진실된 우리 이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가 움직임 상당히 심상치는 않아요. 그래서 네. 뭐, 얼마 전에 저도 그랬고, 우리 혜선 씨도 그랬고, 우리 담당 PD님도, 네. 작가님도 모두 다 이제 한 주유소에 가갖고, 기름을 가득 넣고 갔는데요. 그쵸, 그쵸. 그런 분이 어떤데 우리나라에 이 피해가 없겠습니까?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네. 제가 그 지난주에 나서 북한발 리스크는 그냥 신경 쓰지 않겠다고 드렸는데 이번에 이집트와 포르투갈 사태도 신경을 네.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요. 작년에 1년 내내 유럽발 리스크가 있는데 그 22개 나라가 매일 망한다고 했어요. 네. 지금 망한 나라 하나도 없고 다행히 이집트 사태는 쿠데타가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여야 간에서 서로 총을 들고 싸운 다음에 문제가 되겠지만 이집트 쿠데타를 성공했고 그 성공한 세력이 민주화 정부 세력인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그 뒤에서 밀어준다는 말이 있어요. 인터넷에 떴는데 그래서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뭐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고 포르투갈은 뭐 유럽에서 양적 완화를 실시했기 때문에 뭐 큰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양적 완화가 됐기 때문에 큰 이슈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집트 사태라든가 포르투갈 사태는 길어봐야 일주일이고 그렇게 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이 두 분 모두 다 좀 일시적인 현상, 그 다음에 국내의 영향력은 미비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얘기를 좀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근거를 삼아 본다라면 현재 미국 정부죠. 오바마 정부 자체에서 좀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액션을 좀 취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빨리 조속하게 마무리가 돼서 유가 급등 자체를 좀 막아주었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가 급등 부분 때문에 지금 정유업종이 강하게 가고 있는데 다시 바닥에서 예.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좀 정유업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도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 뭐 화학업종, 자 보시면 아직까지 지금 이제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1분기에는 방어주들이 많이 움직였다. 즉 수비형 축구를 했다. 그 중에서 원톱 전기전자만 움직여졌고요. 지금 화학 섹터를 잠깐 보시면요. 아직까지 화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낙폭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뭔가 올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최명석 멘토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일시적인 것 때문에 유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최명태 멘토는 그 정유주 지금부터 바닥권에서 탈피로 이해하면서 좀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화학주랑? 일단 상승 추세인데요. 짧게 한 일주일 정도 매매하시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단타? 단타인가요? 혜선 씨, 네. 꽃 맞죠? 네, 저는 주식 승천의 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증시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겨울이면 좋겠는데 네. 한 여름이거든요.
한여름 때 가장 좋은 건 바캉스 해변에서 팥빙수 장수가 들고 오는 팥빙수를 되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팥빙수 맛있겠다.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네. 어김없이 도로한 내일장의 포트폴리오에 편합할 내일의 승천주 살펴보는 시간 같네요. 네, 시청자분들과 또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빵빵하게 해주는 내일의 승천주 만나보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인터플렉스 IT 부품주 슬슬 가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이에 맞서는 최명석 멘토 동향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 차트에 또 어떤 신비로운 내용이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승천주도 보니까 이제 색깔론이 명확하게 좀 갈리는 것 네, 같아요. 그렇네요. 어떤 분이 승자가 될 것인가, 웃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목인 것 같은데요. 네. 정대희 멘토의 인터플렉스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예, 뭐 인터플렉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터플렉스는 시즌 1 때 제가 이제 기억이 보신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김도영 MC께서 나를 설득하지 못했는데 예, 좀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은 가버렸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한 이제 10년은 울고먹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울거먹은 인정했는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자 차트를 보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PCB의 가장 대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차트를 보면 제가 그때 추천드렸던 때가 바로 이때죠. 이때 추천을 드리고 주가가 한 20%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수의 영향과 함께 빠졌습니다. 빠졌으면 이제 다시 한번 과거의 지지라인, 즉 요 지지라인에서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하게 즉 21선을 올라타면서 거래량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줬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일단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추천을 드린 이유는요. 실적 개선, 즉 2분기와 3분기까지도 충분하게 개선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삼성의 그 최근에 갤럭시4의 그런 매출이 출하가 좀 줄었지만 이제 2분기부터는 그 갤럭시4에 대한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네. 첫 번째 이유가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신제품들이 2분기부터 이제 속속 3분기까지 출시가 됩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트 3와 갤럭시 S4 갤럭시 S5가 나오고요. 또 이 업체의 강점은 뭐냐면요. 매출처가 다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슨 말이냐? 애플, 즉 삼성의 라이벌인 애플 쪽에서도 올 3분기에 그 새로 나온 뉴 아이패드와 미니와 그리고 애플 5S라고 하는 그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업체는 중국에서도 충분히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제 주가가 차트상 봐도 바닥입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충분히 바닥이고 자, 요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때 이 FPCB 관련 종목들을 자꾸 이 종목들하고 좀 비교를 하십니다. 네. 제가 한 종목만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네. 어떤 종목이죠? 예, 플렉스컴입니다. 네. 예, 뭐 경쟁업체이기도 하고요. 네. 플렉스컴 차트는 이렇게 잘 갔는데 얘들은 차트가 눌리지 않았냐? 예,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차트를 쭉 당겨 보시면요. 네. 차트를 주봉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죄송합니다. 예, 주봉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할 겁니다. 네. 자, 제가 인터플렉스를 놔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둘 다 사실은 FPCB 업체였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FPCB 시장에서 이제 탈락을 시켰던 게 자신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TSP, 터치 패널 쪽으로 이제 패러다임, 체질 개선이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자. 이제 시장에서 소외됐었죠? 네. 예,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뭐 플렉스컴은 지금 플렉스컴이라든가 GDS, BH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인터플렉스가 실적이 좋아서 잘 갈 때는 얘들은 주가가 내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 플렉스컴이라든가 BH 이 경쟁업체들은 주가가 지금 최근에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어떻습니까?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면서 지금 이제 상승의 기운이 퍼져 나오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2분기에 충분히 실적 개선이 된다.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부진했던 이유 같은 것도 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 출시했던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왜 실적이 나빴는지. 삼성에서 출시했던 갤럭시 S4라든가 애플폰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는 새로운 그 신제품들이 충분히 만회가 돼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 인터플렉스 1분기 실적이 부진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주가가 선 반영된 거고 이제 바닥을 찍은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충분히 1분기 실적은 선반영이 됐고요. 네.
2분기,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예,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정대 멘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뭐 플렉스컴, 그 다음에 BH라든가, 전반적으로 FPCB와 인터플렉스를 동사를 좀 비교 분석을 주봉을 갖고 해주셨는데, 네, 예. 자, 차트는 기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해요. 인정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인터플렉스 지금 TSP, 즉, 터치 패널 사업 쪽으로 패러다임을 자체를 바꿨단 말이에요. 예, 예. FPCB를 하다가 터치 패널을 바꿨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가요? 이 예,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거기에서 적자가 됐던 것들이 흑자 전환으로 충분히 만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정대희 멘토, 우리가 이제 회사에 대한 매매 포인트는 좀 살펴봤으니까요. 실제 이제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죠. 예, 매매 전략은요, 과감하게, 내일 시초가의 10% 정도 매수를 잡아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5만원, 예, 5만원 정도, 예, 목표가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예, 37,500원, 4만원, 예, 4만원이군요. 예, 39,000원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4만원이고요. 네. 목표가는 5만원. 그리고 시초가, 내일 시초가의 10% 공략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명성 멘토는 인터플렉스 어떻게 보시나요? 차트상은 좋아 보이는데요. 네. 2013년도 1분기 매출은 늘었습니다. 근데 영업 손실이 1분기에 97억이나 되는데, 정제 메이트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스닥 종목이 1분기에 97억 손실이 났다는 건 큰 자금이거든요. 액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2분기에요. 매출액이 각각 1분기 대비 매출액은 19.7%, 그리고 영업이익은 5.7%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 종목을 추천드린 거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오기 때문에, 즉 실전이 개선된다. 즉 2분기와 3분기에 개선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에 대한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 대한 신규 물량이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부터 늘어나고요. 현재 신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 제품이 최초에는 현재는 6개가 그 삼성전자의 부품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원래 4개였는데요. 2개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물량 증가에 따라서 가동률이 상승이 되고요. 그리고 제품 믹스 개선, 즉 안 좋았던 제품들은 내려버리고 좋은 제품들로 다시 한번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또 최근에 환율 상승이 또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와 3분기에는 1분기 때 안 좋았던 실적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최근에 환율 상승이 실적의 긍정의 시그널이다? 네.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일단 부품 같은 경우 단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대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IT 부품주들은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저번에도 아하.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 IT, 자동차, 조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최명성 멘토, 어떻게 뭐 적자 부분이 이제 적자라기보다는 이제 위축되었던 실적이 부러졌던 부분에 뭐 확실한 시원한 답변이 됐나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 정말 되셨어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장님이 되셨다 그러면 인터플렉스 어떻게 해요? 저 전략대로 사도 될까요? 네, 조금 사셔야죠. 조금이요? 조금? 10%. 비중이 10%. 비중 10% 네. 정도? 알겠습니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같이? 같이 책임져야죠.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러셨어요. 역시 그래요. 이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좋아요. 역시. 그러면요, 이제 최명상 멘토의 동향, 조금 작은 종목일 수도 있고 큰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지수화 성격을 갖고 있는 이제 동향 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향은 이제 그림을 먼저 좀 보여주시고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체입니다. 동양계열사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과 함께 동양그룹에 속하며 각 계열사들 건재, 건설, 시멘트 등을 보유하고 있고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섬유 사업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계열사인 동양시멘트가 상한가를 갔어요. 동양이 지주사이기 때문에 좋은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 3년 연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2년 연속 매출 순익도 양호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도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정말 제 자랑 같지만 1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고 4,000번 이상 전 종목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쵸. 제가 지난주 나와서 현대 기아차, 현대차를 추천하면서 제 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했는데 바로 8% 나오고 제가 네. 매도하고 그렇죠. 나왔거든요. 네. 근데 동양은 또 제 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보시면 6개월 전에 여기서 1,000원짜리가 무려 1,950원까지 바로 더블이 가버렸네요. 이 란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네. 많이 가면 좋겠지만 지금 매집한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또 회사에 좋은 일이 많이 있고 같은 관련주는 동양시멘트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네. 내가 너무 시청자들을 사랑한 것 같아요. 네. 네. 아, 보여주세요. 뭘 또 안 돼요, 또. 주식승천 네. 10시 시즌2인데. 예, 이게 동양시멘트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양시멘트가 어허. 2,500원짜리가 4,700원까지 한 90% 상승했는데요. 네. 이 자리고 동양시멘트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거래량 많이 들어왔네요. 예, 그래서 원래 동양시멘트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재무제표가 동양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동양을 드리니까 네. 이제 선택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선택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동양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강원도 쪽에서 삼척 쪽에 이제 발전소 수주를 했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이제 실적 개선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지주사 성격을 갖고 있는 쪽, 저도 조금 눈여겨보긴 하는데, 네. 워낙 좀 작은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자, 사실 그럼, 저, 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건설 업종이 잘 가면 동양도 그럼 잘 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 동양시멘트를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건설업계가 가면 동양시멘트, 동양그룹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양이 그룹주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지금 개인 투자는 되게 오랜 시간 장투를 하면서 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중간에 이제 주가 자체 감자도 좀 했었고 뭐 위축됐었고 이런 부분인데 네. 옛날에 그 볕들날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번에 섬유 관련 회사를 매각하면 분명히 돈이 들어옵니다. 네.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유동성 문제도 좋아지고 네. 뭐 부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도 탕감할 수 있고 해서 유볼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동향은 상승한 추세라고 봅니다. 그러면 동양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이제 금융그룹주 같은 경우는 빨리 매각을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네요. 그럼 오늘 추천해주신 종목들이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인터플렉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시초가의 10% 매수고요. 목표가 5만 원에 손절가는 39,000원, 그리고 비중은 10%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에 맞서는 최명성 멘토, 동양 종목은 내일장 승천주로 소개해 주셨죠. 시초가에 역시 매수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1,050원, 그리고 비중은 20%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대희 멘토 동양에 대해서 무지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지금은 아니 이제 딱 정리하고 우리 들어가고 있는데 네, 정대희 네. 멘토 저한테 그냥 사인해 주셨죠. 네. 저 뭐 얘기할 게 있습니다. 뭐 이러시던데 해주세요 그러면. 예,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시청자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네. 지금 보시면 예전에 이제 최명선 멘토님께서는 그 기업 재무제표에서 그 스냅샷에서 빨간 게 있는 거는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빨간 게 지금 좀 크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ROE라든가 ROA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ROE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7.69%거든요. 네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4.8%. 일부 잠시 상태네요. 예, 일부 잠식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청자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 100억이라는 돈을 갖고 기업을 설립했는데 1년 동안 그 기업을 돌렸더니 ROE 즉 마이너스 67억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회사를 존재의 의미를 존재의 의미가 네. 좀 회사의 존재의 의미가 좀 위협을 받는 건데 네네. 이런 회사를 좀 추천한다는 거는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지. 정대희 멘토 의견 저도 좀 동의해요. 전반적으로 이제 일부 잠식 상태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고품격 버라이어티 아닙니까? 네. 예. 국내 유일무이한 탑픽 경제방송인데, 그리고 메인 시간대 10시 방송인데, 자, 최명선 멘토가 그래도 여기다 아까 못난이 상품처럼 스크래치는 내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보면은, 코스닥 방금 정대희 멘토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매출액이 몇십억이라든가 100억 정도, 또 영업이익이 한 5억이나 10억 같으면 제가 아예 추천 자체를 안 합니다. 네. 이렇게 도표 보시면, 3년 전에 동양의 매출액이 9,900억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2년 전에 1조 4천억이었어요. 또, 1년 전에는 1조 7천억. 그러니까 이게 몇백억짜리가 아닙니다. 1년 매출이. 그래서 1조 7천억짜리 매출이고요. 이 영업이익을 보면 2년 전에 이익이 110억이었는데 작년에 753억이었습니다. 무려. 그래서 이익은 많이 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각입니다. 매각. 그래서 아하. 좋은 소스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최명석 멘토 이장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정대희 멘토, 전 좀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의 일부 잠식 상태의 위험성이 도래되긴 했지만, 이제 매각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안정적으로 이제 재무제표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가보자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요렇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이해를 됐고요. 그런 구조조정이라는 거를 충분히 지금 구조조정을 잘 해나가고 있는 업체라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건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잡아서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요즘 진짜 방송도 많이 넣으신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 입장에 서서 이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정대희 멘토, 그러면요. 예. 지금 뜨뜻미지고 하시는 거 보니까 동양 매매할 바에는 인터플렉스 매매하자 이겁니까? 예,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런 종목에 지금 신경을 쓰시면 여러분들 겨울에 따뜻해지시려면 2분기, 3분기 실적 관련 종목들을 미리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급등주는 좀 자제하시고 그래도 우리 이장님이 추천하신 것이니까 예, 그래도 믿고 한번 사보셔도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최명석 멘토는 저 말에 동의하십니까? 다 좋은 말인데요. 네. 불안하시면 동양 500만 원만 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장님이 마지막 훈훈하게 또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승천주 잘 봤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오늘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네. 개별 종목군들이 좀 많이 튀었기 때문에 그쵸. 어떨까요? 제가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먼저 3천만 원 포트폴리오 종목 현황입니다. 최명석 멘토의 셀트리오 살펴보겠습니다. 호재성 재료가 끝이 난 걸까요? 오늘 장도 6%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30.76%고요. 어제 편입에 성공한 현대 하이스코어와 CJC푸드는 오늘 장도 상승률 보였습니다. 상승 흐름 좋네요. 그리고 내일 장에는요 동양을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동양 시초가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1,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50원에 비중은 20%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정대희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L은 2거래일 연속 수익률 소폭이나마 회복 중이고요. 원익 IPS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8.31%로 손실 구간입니다. 내일장 정대희 멘토는요 인터플렉스를 신규 편입하고요. 삼성 SDI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재편입을 시도합니다. 먼저 인터플렉스 투자 포인트 짚어보면요. 매수가는 시초가에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5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39,000원에 비중 10%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매수가는 시초가에 의견 주셨네요. 목표가는 15만 7천원이고요. 손절가는 13만원에 비중 역시 10% 설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와 종가의 5%씩 각각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2,500원에 손절가는 35,000원 설정해 주셨네요. 3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인데요. 잉크테크가 3거래일 만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수익 구간으로 바짝 쫓아왔습니다. 내일장에는 잉크테크와 아이테스트 모두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요. 잉크테크 매수가는요 29,500원에 비중은 5%로 추가하시고요. 아이테스트는 매수가 2,200원 이하에서 그리고 비중은 10% 추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자산 80% 운영하게 됩니다. 이어서 5천만 원 포트폴리오 종목 현황입니다. 김현금 멘토의 광명전기, 오늘장 남북 경협주들이 꿈틀거린 하루였는데요. 14% 가까이 급등하면서 현재 수익률은요 7.6%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광명전기를 목표가와 손절가 모두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요 3,5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2,900원으로 조정해 주셨네요. 우리 조명지주는 수익률이 소폭 상승하면서요 현재 자산 총액이 드디어 수익권으로 재진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탄력을 이어받아서요 김현금 멘토는 내일장 서울반도체와 SM 그리고 KG 이니시스를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먼저 서울반도체는 시초가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3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000원에 비중은 20%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SM 살펴보겠습니다. SM 역시 시초가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이고요. 비중 역시 20% 설정해 주셨네요.
마지막 신규 종목입니다. KG 이니시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시초가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에 손절가는 16,500원, 그리고 비중은 15%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나무누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4% 가까이 밀려났던 LG전자는요, 오늘장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1.8%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3.49%로 수익률 흐름 좋습니다. 어제 시초가와 종가에 각각 10%씩 분할 매수했던 SK하이닉스는 오늘장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양순모 멘토인데요. 먼저 한진해운 오늘장 소폭 반등하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6.48%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6.35%네요.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억 원 포트폴리오 종목 현황도 살펴봐야겠죠. 신창한 멘토의 삼성전자는요 요즘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현재 수익률은요 1.7%고요. 대우건설도 오늘장 소폭 상승했습니다. 수익률 좀 더 올라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효열 멘토 살펴보겠는데요. 4거래일 만에 반등해준 기아차지만 수익률 회복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김영주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ICD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ICD는 15,000원에 그리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요 36,000원에 편입했는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특별한 손절가 없이 하락 시에 추가 매수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억 원 포트폴리오 자산을 운영하는 김도영 멘토 어떤 종목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는요 지역난방공사를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매수가는 9만 원의 의견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94,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2,800원, 비중은 20%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네, 1억 원 포트폴리오에 신규로 시도한 네. 김도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네. 내일 밤이죠. 내일 이 시간 어김없이 막장 토크에서 제 전략과 색깔을 보여드리겠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채널 고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내일장 꼭 상승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AS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 좀 탔나 봐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온 상태에서 네. 조정을 받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좀 시장의 분위기를 좀 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잘 갈 거라고 믿어요. 예, 저는 뭐 굳굳하게 잘 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직까지 네. 뭐 손절가가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SL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SL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SL은 말씀드렸듯이 실적 개선이거든요. 운수 장비 쪽에 그 자동차 부품주로서요. 뭐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GM대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제시해드렸던 손절가 15,000원을 손절가 이탈을 안 했고요. 지금 보시면 추세가 아주 아직 양호합니다. 추세 보시면 아직까지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리고 고점을 높여가고 추세대를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요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되겠다. 네. 분명히 2분기에도 실적 개선, 즉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목표가 17,900원까지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익 IPS도 살펴볼까요? 자, 원익 IPS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좀, 라인을 좀 그려놨는데요. 손절가 6,100원이죠. 예, 제가 제시했던 손절가 6,100원 그대로 지켜보시고요. 아직까지 저점, 즉, 보시면, 예, 이런 저점들을 만들어갖고 오죠. 네. 아직까지 저점을 안 깼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 그 SK 하이닉스, 즉, 반도체 쪽에서 좀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네. 살짝 밀렸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즉 SK 실적 발표와 함께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장님 네. 종목들 AS 해봐야죠? 네.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큰일 나서 네. 죄송합니다. 이게 셀트리온을 수익률 좋아요. 네. 먼저 재료가 나오기도 전에 긍정적으로 바닥에서 잡았단 말이죠. 네, 과감히 잡았습니다. 네. 비중도 40%를 실어서 그러니까. 과감히 잡았는데요. 무려 한 4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서울경제TV 멘토들 찾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수익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서 일주일 정도 가지고 갔는데요. 네. 한 4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40%에서 제가 30%를 줄이고 지금 10%를 들고 있는데요. 이제 너무 많이 먹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네. 나머지는 관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멋쟁이요. 수익을 또 제때제때 챙길 수 없는 이런 멘토, 여러분들 만나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정선도 그 다음 종목 이제 한국항공우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항공우주는 지금 이제 한국정책공사에서 이제 매각을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겠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 기관과 외국인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표를 보시면 계속 이 추세가 상승 추세입니다. 계속 25,000원부터 지금 3만원까지 왔는데 네. 주봉 일봉을 보면 더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굳건히 들고 지금은 이번 시장에 거의 20, 30% 다 손실이 났는데 이 종목은 거의 제자리입니다. 빠진 것도 없이 계속 제자리를 들고 있고요. 보시면 관심 종목 보시면 여기 외국인과 기관 또 연기금에서 계속 한 달 내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 하이스코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 하이스코가 현대차, 기아차와 함께 같이 상승하다가 하루 밀렸는데요. 오늘 다시 상승 추세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계속 양봉이 나오면서 이 종목을 제가 2달 정도 가까이 계속 지켜봤는데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네. 이 종목도 굳건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J시푸드 살펴볼까요? 네, CJ그룹은 그동안 CJ 그 검찰 조사로 인해서 많이 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CJ 제일제당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이 한 7종목이 빠졌는데 이제 검찰 조사가 끝나고 불확실성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바닥을 네. 잡고 올라오는데 CJ 제일제당 뭐 CJ 오쇼핑 등 다 네. 모두 상승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CJ 스푸드는 뭐 재무적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합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들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차명택 멘토, 역시 전략이 제대로 성공하고 있다. 이장님도 한번 연면 보여줬고요. 네.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분위기에 살짝 탔지만 믿어 의심치 않자. 나를 갖고 따라와라. 따르라. 라고, 예, 자신있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 AS간까지 지금 가져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그 어느 때보다 요즘은 계속 안개 속입니다. 네. 내일장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내일장 전략 출발합니다. 주식 선취매와 물리용 매수의 최강자 정대희 멘토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투자 습관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내일 시장 본격적으로 살펴봐야죠. 그렇죠.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그 혼조 안개 속에 계속 지속되는 추가 상승 가능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간 11시 10분, 11분 막 지나가네요. 네. 글로벌 증시 부분, 그 다음에 야간 선물의 시장 동향 부분 먼저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죠.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하고요. 바로 유럽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럽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금일 미국 증시가 휴장이고요. 우선 유럽 증시는 2%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지난 이틀 동안 약세를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금일 영국은 금리를 0.5%로 동결로 발표했고 자산 매입 규모 또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도 금리를 0.5%로 지난 5월 이후 최저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달러화는 축소 계획을 발표했고 유로화는 현행 유지 발표에 따라 유로 가치는 달러화 대비 현재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유로화는 드라기 총재 발표 이후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1.290선을 하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금일 휴장인 관계로 명일 이틀 만에 개장하는데 현재 미국 지수 선물이
큰 상승을 나타내면서 금주 마지막 날은 우선 강세로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지표 중 가장 중요하게 꼽는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변화 발표가 미국 증시 개장 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 수치의 결과를 잘 살피면서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은 다음 주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유럽 증시 쪽으로는 자체적인 부분을 갖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가장 높은 비농업 부분의 이제 고용 지표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추이가 주목되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코스피 지수는 이제 주간에 이어 야간에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과 기관에서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내일 장 종료 전까지 별다른 이벤트가 예정된 게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쪽 주 후반부는 이대로 강세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요, 야간 증시에서 우리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상당히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전히 좀 강하게 화답을 해서 내일도 우리가 모두 다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글로벌 증시에 이제 미국이 독립기념일 부분에서 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 지표 중요한 것들도 살펴보았고, 유럽 증시 이제 긍정으로 화답을 하네요. 역시 미국이 좀 쉬어가니까 자체 색깔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야간 증시까지 살펴봤으니까요. 내일장 점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안개 속에 될 거냐, 오늘의 오후장의 상승 모멘텀을 또 가져갈 것이냐. 정대인 네. 멘토, 내일장 뭐 볼까요? 시장은 갈 것으로 봅니까? 네, 저는 뭐 유럽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유럽장 괜찮고 우리나라 증시도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내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셨는데요. 내일 그럼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추격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일부 현금화를 할까요? 저는 추격 매수 급등주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급등주는 하지 마시고요. 일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좀 손실나신 종목들은 추가 반등 자리 나왔을 때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내일 마지막으로 신규 투자자분들은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신규 투자자요? 네, 어떤 종목? 인터플렉스, 제가 추천드린 종목 네.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명성 멘토, 네. 내일장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합니다. 아하. 이제 희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요. 네. 보니까 뭐 유럽당도 좋고 야간 선물도 좋은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저희 서울경제TV 멘토들 믿고 같이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내일장에서요, 네. 상승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강력하게 이제 웃어보자라고 했는데, 네. 내일 그러면 추격 매수 양봉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특히나 남북 경협주? 남북 경협주도 좋고 네. 제가 추천한 동양도 좋고 네. 안정적인 종목 찾으시면 KT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 다요,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 부분에서 좀 더 들고 가자는 전략 가져왔고, 그중에 이제 두 분이 했습니다. 동양과 인터플렉스 내일 여러분들 전략 매매에서 수익 나면 누가 이기는지 내일 하루로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응원 메시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더 많은 이야기는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멘토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최명성 멘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늦은 밤 이렇게 저희가 정신없이 그리고 여러분들께 많은 전략을 들어보자 심층리 있게 얘기를 좀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네, 도영수 군데 공지 하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주식 승천 10시 시즌2 지금 바로 생방송이 끝나자마자 네. 정재훈 멘토가 또 다시 야밤의 증시 데이트죠. 밤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내일장 시초가를 잡아라. 무료 공개 방송이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11시 30분에 시작된다라고 지금 빨리 plus.cntv.co.kr로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추생김 도영이, 정대희 멘토, 최명성 멘토가 모두 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방송 보고 궁금했던 모습 또는 인터플렉스나 동향이 궁금한 거 있다라면 저희 바로 02-3153-2628번으로 지금 한라인입니다. 바로 직통이니까요. 저희와 12시까지 데이트를 나누실 분들은 바로 전화를 해주시면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또 공지해 주시느라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봐야죠. 네, 여러분 오늘 편안한 밤 보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합니다. 같이 방거두시면요. 이 부분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긍정의 기운으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